여기에 이강인 선수가 아닌 일본의 구보가 아시아 선수 중 시장 가치가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화제입니다.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뛰고 있는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고 있는 선수보다 더 높은 가치를 부여받은 것이 화제인데요. 국제축구연맹 피파 산하 국제스포츠연구센터는 9일 아시아 출신 선수 중 시장 가치가 높은 10명을 소개했습니다. 매체가 소개한 시장 가치가 높은 아시아 선수 10명 중 한국 선수는 4명, 일본 선수는 6명이었습니다. 매체는 일본의 구보의 시장 가치를 9,200만 유로 약 1,366억 원로 책정해 아시아 선수 중 몸가치 가장 높은 선수로 소개했습니다. 구보는 지난 2022년도 시즌부터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활약하고 있는 가운데 2023년도 프리메라리가에서 30경기에 출전해 7골을 터뜨리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구보에 이어 이강인이 시장가치 4,970만 유로 약 738억 원로 아시아 선수 중 두 번째로 시장가치가 높았습니다. 이강인은 파리 생제르맹에서 5골 5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프랑스 리그앙, 트로페 대 샹피용, 쿠프 드 프랑스 상관왕 주역 중 한 명으로 활약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브라이튼 소속인 일본의 미토마가 시장가치 4,370만 유로 약 649억 원으로 아시아 선수 중 시장가치가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바이에른 미넨 데뷔 시즌에 고전한 김민재는 시장가치 4,060만 유로 약 603억 원으로 아시아 선수 중 시장가치가 네 번째로 높았습니다. 여기에 이강인의 활약에 고무된 김도훈 감독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특급 칭찬을 날리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김 감독은 국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강인의 이름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김 감독은 이강인은 솔직히 계속 칭찬을 해줘야 하는 선수라며 축구 선수로는 최고의 테크니션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른발, 왼발 가리지 않고 모든 플레이가 탁월하다라며 메시가 뛰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영광이라고 느낀 적이 있는데 이강인 그리고 손흥민 역시 동시대에 볼 수 있다는 게 자랑스럽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강인이 마음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았기에 우리가 그를 보호하고 보듬어줘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팬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내 축구 전문가는 이강인이 프랑스 매체의 혹평을 받고 있으나 객관적인 시선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 품목 등을 통해 선수들의 평점을 순위별로 나열해보면 이강인은 파리 생제르맹 선수 중 9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언론이 이야기하던 아센시오, 에머리, 솔레르보다 높은 순위입니다. 비슷한 평점으로 높게는 7위까지도 가능한 순위인 상황입니다. 축구 통계 매체는 언론사의 주관적인 평가가 아닌 기회 창출, 키패스, 드리블 성공률, 패스 성공률 등을 기반으로 평점을 내리는 매체들이기 때문에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체에 따라 키패스의 점수를 더 많이 주느냐, 공격 포인트의 점수를 더 많이 주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강인 선수가 아시안게임, 아시안컵, 부상 등으로 많은 변수가 있었음에도 팀 내에서 자신의 몫을 충분히 해내고 있다는 점을 명백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결국 객관적으로 에머리, 솔레르, 아센시오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소한 차이지만 하무스보다도 더 나은 모습이며 위카 에르난데스, 다닐루 페레이라와 비슷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강인이 다음 시즌에도 파리 생제르맹에 남을 수 있을까요? 현지 매체가 대대적으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파리 생제르맹은 음바페가 나가게 되면서 이강인을 포함한 이번 시즌 신입생 11명도 예외 없이 많이 포함된 살생부가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살생부는 무려 7명이라고 합니다. 이에 이강인의 미래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정보를 주로 다루는 PSG 인사이드 액터스는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구단 수뇌부에 제출한 살생부를 공개했습니다. 다음 시즌 엔리케 감독에게 더 많은 권한을 제공할 예정인 파리 생제르맹이라 매각과 잔류로 나뉘어진 명단에 눈길이 쏠립니다. 이강인은 엔리케 감독이 꾸준히 신뢰했던 대로 잔류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올 시즌 파리 생제르맹 유니폼을 입은 이강인은 엔리케 감독의 시험대를 잘 통과했습니다. 전반기만 하더라도 확고한 주전으로 볼만한 입지를 자랑했습니다. 위치를 가리지 않는 멀티플레이어 능력으로 엔리케 감독에게 큰 신임을 받았습니다. 재능에 상당한 만족감을 표했는데요. 엔리케 감독은 지난해 연말 스페인 프리메라리가를 안 보는 이들에게 이강인은 아마 조금 생소한 선수일 것이라고 입을 연 뒤 이강인은 오른쪽 윙어, 왼쪽 윙어를 맡았다. 매우 중요하다. 이강인은 기술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팀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고 지금까지 유효한 긍정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이강인도 이를 증명하듯이 입단 첫 시즌임에도 모든 공식전에서 4골 4도움을 기록하며 그라운드 전역에서 영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강인의 활약을 발판 삼아 파리 생제르맹은 젊고 유망한 선수 위주로 색채를 달리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강인과 지난해 여름 이적료 2,200만 유로 약 342억 원의 5년 계약을 체결한 파리 생제르맹은 적은 투자로 장기적인 미래를 확보했다는 평가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제 파리 생제르맹은 새 판을 짜야 하는데요. 킬리안 음바페도 올 시즌을 끝으로 파리 생제르맹을 떠나기에 엔리케 감독의 계획에 힘을 실어줄 심산입니다. 때마침 알려진 살생부에서 이강인은 파비안 루이스, 콜로 무아니와 함께 잔류 대상자가 됐습니다. 엔리케 감독이 이강인의 능력을 호평한 만큼 다음 시즌에는 보다 주력으로 삼을 가능성이 큰데요. 매체는 이강인은 이미 엔리케 감독의 잔류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강인과 달리 상당수는 칼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매체는 오른쪽 백업 윙백의 노르디 무키엘레, 최전방 공격수 곤살로 하무스, 수비형 미드필더 마누엘 우가르테, 중앙 수비수 밀란 슈크리니아르, 수비형 미드필더 혹은 중앙 수비수 다닐루, 미드필더 카를로스 솔레르, 공격수 마르코 아센시오 등 7명입니다. 이강인과 함께 올 시즌 합류한 이들도 매각 대상에 올라 마냥 신입생이라고 안고 가는 모습은 아니었는데요. 이번 시즌 영입된 11명 중 4명이 포함되었습니다. 살생부 7명의 베랄두가 없는 게 이외인데요. 베랄두는 어려서 잠재성이 풍부하다지만 중앙 수비수로 쓰기 애매하고 다른 멀티 포지셔닝이 안 되어 있는데 걱정입니다. 왼쪽이 그나마 가능해도 왼쪽에는 이미 위카와 멘데스가 있습니다. 베랄두는 중앙 수비수 백업이라 해도 너무 불안한데요. 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강인의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이 이적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단 한 번도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축구 콘텐츠 제작소 스코어 90은 SNS를 통해 2011년 카타르 인수 후 PSG는 20억 유로 한화 약 2조 9,404억 원을 선수 영입에 투자했음에도 챔피언스리그 타이틀을 아직도 얻지 못했다라고 게시했습니다. 2011년 카타르 스포츠 투자청은 프랑스의 수도 파리에 연고를 둔 PSG를 인수했습니다. 카타르의 막대한 자본력을 등에 업은 PSG는 이적 시장이 개장할 때마다 큰 손 역할을 했습니다. PSG는 선수단을 강화하기 위해 이적 시장에서 매번 지갑을 열었습니다. 수많은 스타 선수들이 PSG를 거쳐갔는데요. 2012년부터 질라탄, 티아고 실바, 네이마르, 음바페, 리오넬 메시가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베컴, 디마리아, 카바니 등 세계 정상급 선수가 즐비했습니다. PSG가 선수 영입에 20억 유로를 쓸 정도로 적극적인 투자를 감행한 결정적인 이유는 유럽 최강팀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1970년 창단한 PSG는 44년 동안 단 한 번도 챔피언스리그 정상에 오른 적이 없었습니다. QSI는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카타르의 공격적인 투자에도 PSG는 지금까지 챔피언스리그 왕좌를 거머쥐지 못했습니다.